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런던 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둘째, 그리스나 스페인 해변 휴가가 수주 안에 가능해 보입니다. 셋째, 6월 달에 영국에서 열릴 G7 회의의 사전 조율을 위하여 7개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런던에 모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런던 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소식을 아이린 킴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중에서 관심이 가장 큰 선거가 런던 시장 선거입니다. 금년 런던 선거에는 유례 없이 후보가 20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5명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임기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재선에 도전하는 현재 시장 사디크 칸입니다. 칸 시장은 파키스탄에서 이민 온 부모 사이에서 1970년 남부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북런던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후 변호사로 3년간 일을 했고 이후 카운실러를 거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투팅 지역에서 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활약하다가 2016년 런던 시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노동당 소속이지만 그는 중도 좌파로서 정치적 성향은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번 선거로 재선에 당선되면 런던 중심부 진입 금액 15파운드를 낮추어 보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후보는 보수당 소속의 수운 베일리입니다. 1971년 런던의 노스 켄싱턴에서 출생,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에서 2006년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위를 받고 졸업. 친구와 둘이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 여시대이란 자선 단체를 조직,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카메론 수상의 민정고문으로 발탁되면서 주로 청년 문제에 관련된 일을 보수당에서 해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정책연구센터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제출, 보수당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 런던 시의회의 보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장이 되면 런던 32개 지역의 청년 조직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합니다. 세 번째 후보는 리버럴 데모크라틱 자민당의 루이사 포리트입니다. 1987년 런던에서 출생한 루이샤는 런던 로얄 할로웨이 대학에서 2008년 역사학 학위를 받고 졸업 후 파리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신문 기자로 활동하였고 정치 분석가로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2020년 브렉시트가 완성될 때까지 유럽의회 자민당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일요일에 산탄데 자전거를 무료화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소개할 후보는 녹색당의 시안 베리입니다. 1974년 첼튼함에서 태어난 그녀는 피트스 그라마 스쿨을 마치고 옥스포드, 트리니티 대학에서 철강제 도금학을 공부했고 이어서 엔지니어링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에서 의학 자료 글을 편집하던 그녀는 심경의 변화를 받고 27살 때 그린파티에 가입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캠페인을 진두지휘하며 활약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카운실러 선거에서 3번씩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하이게이트 지역 카운실러로 당선했습니다. 2016년 런던 시의회 멤버로 당선. 현재 그린파티 캠덴 타운시를 맡고 있는 워드로서 그린파티 대표입니다. 다섯 번째 후보는 여성평등당의 만두 레이트입니다. 1981년 영국인 아버지가 말라위에서 영어 선생을 하던 중 현지인 여성과 사이에 태어난 후 시니어 스쿨 나이의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런던 정경대 LSE를 졸업한 그녀는 재경부와 문화부에 근무하였습니다.
2015년 여성과 스웨덴 소녀들을 위한 자선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노동당에 가입하였고 2018년 현재의 여성평등당으로 옮겼습니다. 2019년 4월 당내 경선에서 승리 리더가 되었고 이번에 런던 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해변 휴가가 수주 안에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아이린 킴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보도와는 달리 그리스와 스페인의 코비드 발생률이 안정됨에 따라 정부는 두 나라 모두를 여행 가능국 그린리스트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들 국가로의 휴가 여행을 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뉴스에서는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아직은 부킹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조언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Tough year for people. People haven't had the opportunity to travel either within the UK or overseas for some time. People are looking to book a holiday, but I would encourage people to wait until we make that announcement so that we can see exactly what the details are based on the data, because what we don't want to be doing is re-importing this virus after we've done such an excellent job in getting the levels down in the United Kingdom. So, of course, we fully support safe travel. We want to make sure that people have the opportunity, but we need to be cautious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not simply importing the virus after we've successfully. 다음은 6월 달에 영국에서 열릴 G7 회의의 사전 조율을 위하여 7개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런던에 모였다는 소식을 빅터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새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때에 맞추어 6월에 영국에서 열릴 G7 회의의 사전 조율을 위한 각국 외무부 장관 회의가 어제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7월 미국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11월로 연기되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 패하는 모양새가 나오자 아예 취소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주최국인 영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사전 아젠다 조율을 위해 회원국 외무부 장관들이 모인 것입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Foreign ministers of the G7 gathering in the UK to kick off the group's first in-person meeting since the coronavirus pandemic began. The ministers have gathered to address issues including COVID-19 recovery, climate change, and how to deal with challenges from Russia and China. As you say, Anne-Marie, the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is holding a series of meetings this morning, including with Britain's Foreign Secretary Dominic Raab. This comes after Blinken told 60 Minutes the U.S. does not have the, quote, luxury of not dealing with China during an interview last night. So let's bring in Nancy Cordes for more on all of this from the White House. Nancy, it's so good to see you. As we await President Biden's departure there from the White House, you know the G7 summit will be held in Britain next month. It will be the president's first scheduled trip abroad since taking office. How will this week's meetings lay the groundwork for that future summit? Well, what Secretary Blinken and the other foreign ministers from the G7 countries are looking to accomplish this week is, first of all, to show that they are talking for the first time in person in a meeting of this type in 2 years, try to restore and shore up some of these very important relationships after, frankly, a pretty turbulent 4 years for the United States when it comes to these key allies. The G7 countries make up nearly half of the world's economy, so they're a very critical block of countries. And what 이번 회의에서의 중요 의제는 미국의 태평양과 인도양의 평화 유지, 중국의 인권 문제와 군사적 팽창 억제,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억제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역국가 세 나라가 옵서버 자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인도, 한국, 호주입니다. 쿼드 회원국들이죠. 그러나 한국은 아닙니다. 어제 백악관에서도 한국을 향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마치 미국과 북한을 중개하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려는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찾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6월 회의에서 문재인도 참가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할지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